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장점과 성공 요인, 마케팅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불닭볶음면, 단종 위기에서 세계적인 불닭 열풍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단종 위기였던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불닭 열풍을 일으키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원래 삼양식품에서 출시하려고 했던 불닭볶음면은 이러한 닭갈비와 라면을 합쳐 만든 그렇게 맵지 않은 불닭 라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이 명동에서 매운 불닭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기존에 개발하려던 라면보다 더 맵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양식품에서 그렇게 매운 불닭볶음면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제품 출시 당시 불닭볶음면에 대한 반응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 불닭볶음면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다는 등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먹으면 속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불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닭볶음면은 초도 물량만 나가고 더 이상 팔리지 않고 단종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양식품에서 그렇게 물량을 줄이던 중에 불닭볶음면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되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는 그런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 시장의 가능성을 보게 된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2012년 4월에 정규 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니아층 대상이었기 때문에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불닭볶음면의 성공 요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우 매운 맛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매운맛으로 유명한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러한 불닭볶음면의 특성 덕분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불닭은 사실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얀 달걀 가운데 빨간 달걀처럼 기존의 룰과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은 변화를 위한 삼양식품의 도전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은 하나의 그 틀을 깨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매운맛을 특히나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호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요즘 MZ 세대들이 매운맛을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들에게 더 매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2010년부터 매운맛을 즐기는 트렌드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불닭볶음면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불닭은 한국의 매운맛, 코리안 스파이스를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닭을 했을 때 매운맛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불닭 브랜드의 그러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검정색 부분을 보면 매운데 맛있고 혀는 불타오르지만 기분은 상쾌하고 두려운데 도전하게 되고 딜링과 힐링이 공존하고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반전의 즐거움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극적이지만 맛있고 고통스럽지만 쾌감을 느끼고 이러한 그리고 불호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이 매운맛에 대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그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타겟팅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런 불닭의 정체성을 잘 확립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얼어붙은 일상의 매콤한 반전.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매운맛을 풀어버리고 재미있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레스를 매운맛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불닭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게임과 연결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불닭을 소화하게 되고 또 그 정체성을 가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불닭급면에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했다는 것이 또 성공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2년 4월에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이후 불닭볶음 탕면, 그다음에 까르보 불닭, 그다음에 불닭 떡볶이, 까르보 불닭 떡볶이, 그다음에 불닭 소스, 그다음에 불닭 소스 스틱, 그다음에 다른 네 가지 치즈 불닭 볶음면 등 다양한 제품을 관련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또한 한 가지 맛만 먹어서 질리지 않고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상품 개발이 또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닭 브랜드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K푸드 열풍을 이끌며 한국 라면 수출의 50%나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불닭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면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고, 소스류도, 그다음에 스낵류, 그다음에 불닭 키친 해서 볶음밥이나 떡볶이, 불닭 키친 이런 것들, 라구 파스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성공 요인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말했듯이 라면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해외에 타겟팅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맞게 이러한 메뉴들을 개발함으로써 예를 들어 똠양, 짜장, 뭐 바질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특정 해외 국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네요. 그렇게 해외 입맛에 맞게 야끼소바 이런 불닭볶음면 등 해외 입맛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불닭이 그 나라들을 잘 타겟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은 할랄 식품으로도 인정받는 등 그렇게 해외에 잘 타겟팅해서 해외 시장으로도 잘 진출하고 있는 것이 또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성공 요인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보이는 것들은 삼양식품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홍보 영상으로 불닭볶음면을 어떻게 응용해서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국내외에 알리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닭볶음면이 처음에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이렇게 나 혼자 산다에서 이성재가 불닭, 치즈, 삼김을 섞어서 밥을 먹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국 남자 유튜버가 불닭볶음면 도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퍼져서 유튜브에 불닭볶음면을 찾으면 Fire Noodle Challenge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매운맛에 대해 도전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할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기 때문에 매운맛이 강한 제품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매운맛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덜 매운 버전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층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속적인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하면 맛에 대한 그런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불닭이 너무 매워서 나트륨과 칼로리가 높은 점이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중요시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반영해서 저칼로리, 저나트륨 제품을 개발하거나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건강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불닭볶음 마케팅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칩니다.